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도 한 건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임을 강조하면서 했던 어퍼컷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1호 당원 자격 놓지 않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지진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린 이 잘 안 마신다고 알려진 커피입니다. 사우디 순방 중의 모습인데 외교 결례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나흘차 그 뜨거운 유세 현장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대구 맞니껴? 진짜 대구 맞아 얘. 제메이가 나비가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석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유 여러분 시장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야구 다들 보세요? 네. 사직구장이 사실 위치는 좀 좋은데 바닷가에다 하나 지어보자. 북한 쪽에다가 여기 야구가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다. 네, 어제 저희 뉴스7에서 보도해드렸지만 사흘간 후보들의 평균 이동거리가 7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말처럼 땅덩이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전국을 누비는 후보들인데 다만 어제는 후보들 유세 현장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유세 현장, 접촉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위한 테러 위협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수천만 원짜리 방탄 유리도 제작 중이라는 등 경호의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바로 이런 부분을 꼬집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예. 덥고. 전직 테러리스트의 급이 안 된다, 귀엽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마다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 프레임이다. 이렇게 곽규택 의원이 비판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어제 민주당의 사법부 규탄 또 각종 입법 처리들 이 이야기들과 별개로 거의 신스틸러처럼 돼서 언론들마다 보도가 됐어요. 예, 저는 예를 들면 곽규택 의원도 같이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좀 상도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도위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 테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2024년 1월 2일 날 피습을 당해서 목숨을 부산에서. 잃어버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1년 6개월도 안 된 일이었고요. 최근에 민주당으로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보 자체가 그냥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7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하고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여야 모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맞다. 최대한 정부와 경찰이 이런 테러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코스프레 한다. 이게 저희가 무슨 장난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목숨이 오가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선거라고 하는 서로 쌍방 간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행태를 보면 저것이 정치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코스프레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격화된 정치를 만들어냈던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서로 그런 부분들을 감싸 안아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규택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놓고 더욱더 경쟁을 만드는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앞쪽을 보면서 영상 편지를 또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작년 초였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에서 칼로 피습당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과한 게 아니고 또 선대위에 전현희 의원이 현장에 국정원 요원이 있었다 이렇게 일종의 음모까지 제기를 했는데 어제 법사위에도 있었지만 주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뭐 병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강선혜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진우 의원 쪽에서도 좀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 대선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의 당시 후보의 피습 사건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그때 어쨌든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전행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방탄조끼를 입고 계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곽규택 의원이 저렇게 뭐 조끼를 입고 국회에 나간 것 이거는 저도 뭐 크게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뭐 급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부분들은 너무 발언이 과하지 않나 서로 정치인들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수위 높은 발언으로 또 설전까지 오갔던 법사위 현장이었고요. 자, 이렇게 신병 안전이 대선판의 마지막 변수라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렇게 법사위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유세장에서도 사법부를 겨냥하다. 네, 이재명 후보는 멀리 영남에서 법사위 출석 중인 이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란을 부마항쟁이란 이름으로 저항해서 그 군사 정권을 끝장낸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아닌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시겠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창원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10대 공약 가운데 가장 큰 두 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란 종식이죠.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 당연한데 이 얘기 말미에 깨끗한 법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사법부를 겨냥한 이야기까지 아울러서 얘기를 했어요. 예, 저게 직격탄인가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매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까 헌정사에서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란이 발생했다는 건 민주헌정을 파괴했다는 거고 민주헌정이 파괴되면 국민 기본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깨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재가 또 이 대통령을 파면을 해서 전직 대통령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 내란의 내용들이 거의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재판에 올라가 있는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주심 판사인 주기현 판사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예. 접대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이고 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 일 단위로 계산하던 구속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시간 단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온갖 재판 특혜를 윤석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 판사가 상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주기현 판사가 재판을 하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법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인의 판단에 의하면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나서 네. 의견을 제출하고 9일 만에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법부가 제대로 된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니 스스로 깨끗해지는 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국민 어느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거기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제기를 하는 건 예. 상식적인데 언론에서 그걸 직격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직격탄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발언 자체만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이제 그 맥락을 둘러싼 논쟁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잠시 후에도 조금 얘기를 해보겠지만 직위원 부장판사를 위한 의혹 제기도 있었던 법사위였고요. 네, 국회 법사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수위 높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대법관은 모두 불참을 했고요. 자진 사퇴하라 대법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특정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판 관련해서 이와 같이 이제 책임, 추궁 내지는 신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모든 법관들이 정말로 사법부 독립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저와 많은 법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어제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처리가 됐고 다른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비판받고 있는 법안들도 상정이 됐습니다.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역시 거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유죄 판결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결국 네. 이거는 헌법 84조의 해석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한 입법이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것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규정, 행위를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네. 이주호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행사를 하겠죠. 이거는 상권분리 원칙에 당연히 완전히 위배되는 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정부에서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포가 되고 또 아마 바로 시행하는 형태로 할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가 대통령인 나를 완전히 면소 판결 받기 위해 이러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는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 또 이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사심제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리고 네. 대법관이 현재는 14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 14명 이외에 86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보다도 최근에 폭주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모습들이 중도층의 표심에는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법안들이 이제 어제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면서 상정이 됐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기 내에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최근에는 주로 SNS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어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악법을 깡패처럼 통과시켰다. 역시 공세 수위가 높았는데 선거 국면에서 한 전 대표는 이 부분 민주당의 사법부 규탄 쪽으로 완전히 공세 수위를 좀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깡패 수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치하셨으면은 동네 깡패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본인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예. 이걸 상식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이건 친위 구테타가 벌어진 겁니다. 친위 구테타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도 현직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이걸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특검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이거 수사를 맡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걸 끝까지 막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입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랑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벌어지게 되면 예. 유력한 대통령 지지율 1위 후보도 소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확인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헌법에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네.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여야가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와에 해당자입니다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야 다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야 모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헌법 84조 같은 경우 소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네. 관련해서 기소 플러스 재판, 소송 절차까지 결합돼 있는 것이 예. 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이거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야가 같이 토론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대위 언론특보로 나오시면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 많이 하지 하실 않았습니다. 말씀이 상식적인 정말 말씀을 많은 드리는 것 겁니다. 같은데. 상식적인 말씀. 네, 아무튼 저희가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뜨거웠던 공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 측에서였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진행 중인 지규현 부장판사를 두고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테고 그 장면을 저희가 따로 보진 않을 텐데 정리하자면 이제 1인당 주대가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강남 모처의 술집. 여기에 집 판사가 여러 차례 갔는데 술값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대를 받았다. 이런 차원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규현 판사가 그 판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이야기할 만한 사건인지 좀 의문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줬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떠한 청탁 때문인 것이 아니냐. 네. 마치 이게 굉장히 흑색 선전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진을 찍힌 것이 작년 8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12월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청탁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어떠한 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인지 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판사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심지어 아직은 공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았었던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선제적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기일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민주당의 폭주가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기상으로도 사진이 찍힌 시기가 8월이니까 뭐 지금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어제 김용민 의원이 재판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 발언 때문에 또 논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기시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역시 술자리가 화두였던 의혹에 한동훈 전 대표가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졌었는데 한 전 대표가 어제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무슨 뭐 룸사롱 갖는 사진이 있다라면서 막 그냥 이 폭로전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저도 뭐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라고 이상한 민주당 주도에서 무슨 그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판사가 어쨌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양아치짓 하는 정치가 민주당 정치예요. 네, 경선 이후에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지속해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본인이 관련 의혹을 직접 논박하고 또 헤쳐나온 입장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꽤 높은 수위의 발언들을 꺼내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확인된 부분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의혹 제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높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좀 품격을 지키세요. 깡패, 양아치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워딩에 아쉬움을 좀 표하셨는데. 제가 볼 때 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문제가 허위였다고 이 사건이 허위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선거 체제입니다. 과거랑 다른 체제예요. 그러니까 2달 반 전에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한 사람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사진들을 확인해 봤더니 명확하게 주기현 판사라고 하는 것들을 민주당 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 제기를 했다면 어제 바로 주기현 판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다음 서울지법 같은 경우 공보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이 확인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장께서 법원 행정처에 얘기를 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오늘 11시까지도 주기현 판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현 판사가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캐비넷 같은 얘기를 했었고 캐비넷에서 본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의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재판의 주심인 주기현 판사가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 밝혀지면 주기현 판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예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